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오랜만인데 종목 차트 보면서 어니스트님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할지 좀 구체적으로 팁을 들어보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를 짚어서 제가 물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시고요. 요즘에 아마 이제 좀 많은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수적으로 쭉 떨어지다가 고개를 살짝 드는 이런 흐름이 한 달 동안 펼쳐졌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반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 이 주식을 들어가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에서 끌고 오다가 뭐 물도 타고 뭐 저희 식대로면 리밸런싱도 하고 그러면서 끌고 오다가 뭐랄까 뭐 평단 근처쯤? 평단을 넘어섰을 수도 있고 평단에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고 되게 고민되는 그런 포인트에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아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뭘 어떻게 하지? 궁금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설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뭐 평단 근처 오면 비중을 자기 기준 비중에 맞춰서 좀 줄여라. 좀 많이 비중이 채워져 있었던 사람은 줄여서 예를 들면 한 50% 정도의 비중으로 줄여놓고 그 이후의 상황을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알겠다. 줄여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랄까 이 주식이 이렇게 찌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거야? 뭐랄까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확연한 변화가 보이면 그럼 뭐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뭐 그냥 주가만 계속 찌끔찌끔 오르네? 이러다가 왠지 장대양보 한번 뜨거나 이것처럼 갭상승 이렇게 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그냥 하루하루 기도만 하면서 보내게 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어떤 변곡점을 잡고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다던가 뭐 그런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거를 얘기할 때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이 종목을 놓고 나서 정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비중 50%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도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접근을 안 해도 된다. 일단 이 답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것조차도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종목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 플러스 종목의 흐름을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 안에서 이 비중 50%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짜 나가는 거고 그게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첫 매수를 시작했는데 이때 비중 100%다 사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사람이 지금 정도 시점에서 50%를 줄이는 방법과 뭐 시작 자체는 여기서 했지만 이 흘러오는 시간 동안에 계속 분할 매수 쭉쭉쭉쭉 해가지고 비중 100%까지는 아니고 비중도 다르고 평단도 다른 사람이 다시 이 흐름을 가지고 50%를 만나는 이 앞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50%를 만드냐 그리고 이 앞에서 리밸런싱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발생시킨 게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적인 부분은 다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상황을 정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긴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뭐 물타기도 하고 리밸런싱도 하고 그래서 한 평단을 4,000원쯤에 맞춰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고민도 많이 됐겠죠. 이거 4,000원 되기 전에 다 털고 나와야 되나 조금 손실을 줄여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그냥 기준 비중 50%인 사람이 기준 비중 50%인 채로 왔더니 오늘 이렇게 4,000원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이것도 뭐 사실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이거라도 다 팔아서 몇 프로라도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더 기다려가지고 뭐 큰 수익을 내야 되나 아니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괜히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뭐 기준 비중을 맞춰라 여기서부터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이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팁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앞에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비중은 50%인 상황이고 평단은 한 4,000원 정도고로 일단 했고 이 그럼 앞단의 과정에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설정을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대응으로 말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는 이 기준 비중을 지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현재 내가 찍어낸 실현 수익이 플러스인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랑 무관하게 50%는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세부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데 플러스인 사람은 당연히 이 흐름에서 플러스를 만들었다는 건 잘한 거거든요. 매매 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플러스를 토대로 이 50%에서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수익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조그만 수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의 전제는 계좌가 양호해야 됩니다. 계좌가 양호하지 않다? 계좌 자체가 이미 박살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권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가 양호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거를 이 정도면 양호하고 이 정도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듣는 분들의 실력도 다 다르니까는 일단은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양호하지 않은 걸로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더 복잡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미 찍어놓은 수익은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때 됐을 때, 그리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50%를 다 팔게 되면은 그 전 마이너스를 간신히 만회하면서 그래도 단 얼마라도 플러스로 딱 하면서 이 종목 이제 끝내고 탈출할 수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이거죠. 간신히 이렇게 타이밍이 왔는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 전 여기서 일단 저의 선택은 저는 끌고 갑니다. 여기선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찔끔찔끔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가? 이 종목이 만약에 계좌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종목은 이제 내 계좌에서 빠지는 게 좋아, 슬롯을 빼는 게 좋아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선택이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지만, 이 종목이 그래도 내 계좌에서 계속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고 나는 이 종목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유지해야 돼요. 비중을 유지하고, 오히려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흐름에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는데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오면은 오히려 비중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기회가 안 오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비중을 유지한다, 요 정도로 방향 가이드를 잡으면은 드리블을 하고 이어나갈 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 이후에 다음 기회가 온다던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겠죠.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여기서 하나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 기준 비중이 왜 50인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락이 두렵다, 50% 비중을 가지고 하락 맞는 게 너무너무 쫄리고 무섭고 두렵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상황, 계좌 상황이 너무 안 좋던가, 아니면 수익을 낼 줄 모르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 실력이나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한 경우, 아니면 기준 비중이 50%가 아닌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기준 비중 50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비중이 무겁고 이미 빡빡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혼자 50%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50%가 기준 비중이다,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다, 심리적으로 전혀 동요 안 된다, 그 말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그쵸, 그게 전제죠 사실. 근데 지금처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는 그 50% 아닌 것 같아요. 50% 들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기준 비중을 수정을 해주던가, 기준 비중은 진짜 이게 맞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계좌나 아니면 다른 상황의 문제다, 어찌됐든 근데 그것도 자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드리블을 선택하기에 부담이 되죠. 실력으로만 커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준 비중 얘기를 했으니까는 더 궁금할 만한 포인트를 짚으면, 이 시점에서 내가 50%를 들고 있는 거하고 이 시점에서 50%를 들고 있는 거는 뭔가 심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이건 어니스트님도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 때,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실력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50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가 결국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20%로 시작했지만 이쪽을 가면서 한 80%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50%가 된 사람하고, 여기서 이미 50%를 만들고 나서 이 밑에 하락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버 탄 다음에 여기서 그냥 50% 온 사람하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동일하게 50% 갖고 있고 동일한 평단 4,000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이 두 명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80%를 다녀온 사람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가격 하락되면은 더 물타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잘 기다린 거 아닐까? 또 이런 헷갈림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잘한 걸까요? 비중을 사용함에 있어서 50%라는 기준을 잡았었을 때 50% 채워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딱 생각을 해보세요. 20에서 50까지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점점점 되게 수동적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20으로 시작했지만 80도 가고 다시 50도 가고 다시 30도 갔다가 다시 70도 가고 다시 50도 오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되는 자신의 기준 비중을 잘 찍어주지만 이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유연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말로도 또 표현이 될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쵸. 훨씬 더 능동적이고 더 많은 대응 전략을 짠 거고, 다른 것보다 비중을 늘렸다가 줄일 줄 안다. 이게 가장 커요. 늘렸다 줄일 줄 안다. 이 사람은 20에서 50 가고 50으로 그대로 간 사람은 늘어는 났지만 줄이지는 못했잖아요. 이게 저희 얘기 들으실 때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가 오늘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내가 50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갔을 때 80%가 돼 있는 게 잘한 사람인가요? 그대로 50을 유지한 게 잘한 선택인가요? 이렇게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단면을 찝어가지고 여기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이 앞에서 세세하게 뭘 했는지, 이 뒤에서 뭘 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멀티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이 1우주와 2우주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건 똑같더라도. 네.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고, 아까도 80 갔다가 50 간 사람이 더 잘한 거다,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물을 탔기 때문에 잘한 거고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잘한 거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점에서 물 탔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데 맨날 이 생각이 들죠. 오늘 조금 이해되지 않았나요? 듣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으시는 분들이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지 않았을까, 저희가 긁어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후에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볼 때도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서 보시면은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거를 제가 또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기술적인 거, 아까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 뭘 어떻게 하지? 그냥 단순히 가격 변화가 생기니까는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건가?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눈에 띄는 뭔가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고민이 일단 좀 들죠. 이 4,000원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팁을 들을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제가 진짜 많이 한 얘기인데 이걸 실천에 이때를 말하는 거구나를 매칭을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가격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하고 드립을 잘 하려면은 비중을 컨트롤하는 거다, 이거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한번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떤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걸 원해요. 이거를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대로, 이 이미지대로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식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틀에 갇히면은 이게 한계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주식을 잘 하려면은 여기서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사고 팔고 그것보다 높거나 비슷한 가격에서도 살 줄 알아야지 이 매수하는 행위, 가격을 안 보고 매수하고 비중을 생각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이 행위 하나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엔 비중이잖아요. 이게 2%, 5%, 10%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조합을 짜게 되면은, 그래서 최종 비중이 줄었어 늘었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조합을 짤 때 더 위에서도 살 수 있는 이 행위를 해줘야지 주가가 상승할 때 비중이 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비중을 올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것과 이 설명을 이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사실 느끼는 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이 이건 그냥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강하게 시세를 줘서 이만큼 세게 올라간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석이 다 다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단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가격에 연연해서 원칙적으로 뭐 사고 판다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유연하게 뭐 이럴 때도 더 높은 가격에서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뭐 이렇게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공격이다 싶으면 이럴 때 사라 정도로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들을 얘기가 있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4,000원 라인 잡고서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해라 라는 얘기로 또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왔을 때 사야 되는데 여기서도 다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팔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여기서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다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팔았잖아요. 내가 판 것보다 원칙적으로는 이 밑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바로 한 발을 쏠 수 있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데서 내가 비중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리밸런싱 하면서 평단도 만들어 가면서 유리하게 비중을 끌고 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이 어찌 보면은 박스 대응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큰 박스 잡고서 이거 4,000원 여기만 해당된다라고 또 단정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야기가 필요한 거는 박스 안에서 이런 상승을 보일 때 이럴 때 더 많이 사용되는 행위죠. 자, 뭐 이거 되게 좋은 힌트를 주신 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흐름 나오면은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잘 팔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엇박자 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막 사다가 물려버리거나 뭔가 좀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서 CCBB를 가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에서 뭘 해야 될까를 되게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찔끔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계속 뺏긴다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찔끔 올라갔다가 다시 또 자연 파동 나오면서 떨어질 때 아깝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이럴 때 이 파동을 활용해서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되게 구체적인 팁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 이후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펼쳐진다면 비슷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뭐 이렇게 설명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 이 매수를 더해주는 행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MSG 같은 거예요. 매매에 있어서는 양념장입니다. 마법의 라면 스프 같은 거예요. 맛을 다 낼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위에서도 이거 되고요. 이렇게 상승할 때 끌고 갈 수 있는 거. 파동이 더 크고 수급이 많으면은 이런 행위를 이거를 더 강하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완급 조절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노파심이 드는 거는 그냥 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서 애매하게 잘못했다가 지금이야 차트가 보여지니까 올라갔지만 여기서 분명히 꺾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나는 무리해서 이미 매수를 해버렸어. 근데 꺾였어. 이러면은 나 매수 괜히 했네 하면서 후회도 합니다. 바로 엇박자 나면서 유리했던 거 다 반납하고 바로 불리해지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잖아요. 뭐 이런 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하란 대로 해갖고 막 매수 막 해놨는데 떨어지고 매수했는데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계속 맞는 거거든요. 그쵸. 엇박자 나고 바로 불리해지고 속된 말로 그냥 바로 물려버리게 됩니다. 유리했던 거 다 반납하고 멘탈 깨지고. 그쵸.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보여지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를 계속 검토받으면서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이거 연습 많이들 하시고 드리블 하는 거는 단순히 한 번, 두 번 연습한다기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후의 상황도 이런 게 펼쳐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 펼쳐지거나 뭔가 펼쳐질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뭘 잘못하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부터 펼쳐지는 상황은 이거일지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럼 이것만 알면 되게 쉬울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거일지.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가 지금 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맞추기 놀이 하고 있는 건데 2번이면은 지금 팔아둘 것이고 3번이면 적당히 조금만 팔 것이고 1번이면은 막 살 거니까 그 놀이를 계속 이게 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고 이 설명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아이러니하게 인기가 많죠. 그러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관점에선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고 흐름은 읽어야 되지만 그건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어니스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인 거죠. 이거는 그 훈련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잘 읽는 능력도 있는 거고 잘 대응하는 능력도 있는 거고 내가 잘못 대응했을 때 그거를 다시 껴맞춰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또 그 훈련의 영역인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단편적으로 이거를 1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뭐 이런 거를 맞추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리는 오늘 얘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이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 다음에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차라리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야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게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조합을 짜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차라리 그걸 채우게 되면은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수익도 잘 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수익 원하는 만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그걸 채워가라고 했잖아요. 이 안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현재 상황 지금 이거로 놓고 보면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또 내일 뭘 해야 되는지 내일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1번 상황에서는 뭐 하는지 그럼 알려달라니까요. 2번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니까요. 이렇게 다 지난 거 가지고서 마치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펼쳐질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모르잖아요. 뭐가 펼쳐질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 훈련을 채워나가라. 이거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 클럽 안에서 신기한 거 되게 다른 거를 발견했습니다. 밖에서는 종목을 질문할 때 지금처럼 이 종목 그 다음에 어떨까요? 이 종목 어떨까요? 전망이 어떤가요? 뭐 한가요? 하면서 종목 자체를 질문을 하는 경향이 많죠. 실제로 대중화되어 있고 신기하게도. 근데 클럽 안에서 보게 되면은 결이 맞춰지고 훈련이 많이 된 선배들일수록 단순하게 종목만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목 플러스 자신의 상황을 같이 말해서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게 더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부족한 점이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기의 액션이 되게 더해지죠. 점점.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결국에 그 종목들 다 수익 내니까. 그걸 아는 거죠. 이 차이가 얘기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 훈련이라는 거를 되게 막 그냥 뭐랄까 하기 싫은 거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게 사실 표현할 말이 없어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날그날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가다듬어 나가고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것 자체를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쵸. 자기 능력치 강화. 네. 그걸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겠죠. 저희 영상만 보시고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드물어요. 드물고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훈련소까지도 만들어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 와 계신 분들 정말 만족스럽게 성장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항상 뭐 저희도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니까는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찌근찌근 물어봤더니 뭐 하죠? 지금처럼 팍 뛰었다가 장대 연봉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미리 구분하죠? 그리고 이런 때는 뭐 하죠? 뭐 저런 때는 뭐 하죠? 막 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저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일면을 캐치해서 오늘 영상으로 구현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게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로 된 출발선, 여기는 안 되는 영역, 여기는 되는 영역이라고 친다면 여기 영역만 넘어오셔서 여기서 놀기 시작해도 많은 게 바뀌니까 오늘 영상은 좀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섬세하게 전문가스럽게 채워나가는 게 더 유익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 클럽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뭐 어떻게 클럽 가입하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메뉴에 검색 결과 나오죠. 이거 눌러서 입장하시고, 요런 카페입니다. 요 카페 여기 회원 가입하기 버튼 여기 있어요. 요거 한번 가입하신 다음에 공지 보러 가기 요 배너 있죠. 요 배너 누르셔서 확인하시면은 저희 클럽이 어떤 건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고 이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눌러서 신청폰 쓰시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하고 안내 드릴게요. 여기 이제 회비랑 뭐 여러 디테일한 부분들은 글하고 영상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참고로 이 회비 여기 적어 놓은 것보다 더 추가 할인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서 체크해 보시고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한번 좀 잘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주식 인생 바꿔갈 수 있게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도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는 많은 분들 와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